우리 교재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년 1회 시험 2형 문제네. 2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예요. 상공백화점 판매 현황에서 입력하라 그러는데 생략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기본 작업에 가서 이거죠. 뭐 처음에 B 첫 번째부터 I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그 다음에 굴림체 크기는 18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얘를 병합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병합하고 요렇게 병합하고 요렇게 병합해야 되는데,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도 드래그 해서 한꺼번에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얘 병합하고 요것도 병합하고 얘 따로 병합 또 따로 병합 또 따로 병합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B의 3부터 I의 네 번째까지는 노란색으로 칠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 I5부터 I17까지는 천단위바닥 구분기호 넣어주고 원자 붙이니까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샵 0 선택하고 뒤에다가 원, 그럼 얼마 원하고 떴네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 원, 자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두시면 되고, B 13번째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아이디어 경진 대회 대상팀, 그 다음에 메모 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자동 확인, 그럼 딱 크기만큼 들어졌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매번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은 블럭 잡아서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또 이게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셀 서식에 들어가도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가서 굵은 테두리 이러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테두리를 가서 얇은 거 윤곽선 안쪽,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1번 요거예요. 굵은 줄 윤곽선, 그러면 겉테두리만 굵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에 가시면 A 네 번째부터 H 18번째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부서식, 세규칙, 수식. 그 다음에 서식은 글자 색깔을 표준의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식을 뭐로 쓸 거냐? 수식이 두 가지잖아요. 직급이 사원이고 지급액이 280만원 이상이니까 직급이 사원이고, 그리고 지급액이 280만원 이상이니까 지급액이, 이거를 AND로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 직급이라는 것이 C의 네 번째 셀이니까 C에 4라고 쓰고 달러가 앞에만 와야 될 테고, 지급액은 어디 있죠? H의 네 번째네요. H의 네 번째니까는 얘가 H의 네 번째고 달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수식을 여기다 쓰는 건데 한번 직접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and 가로 열고 직급 첫 번째 자리를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콩콩 는 사원 컴마 지급에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크거나 갖다 2800000 걸어 닫고 그러면 사원이면서 과장한 땡 사원이면서 28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은 빨갛게 나올 거다 확인.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사원인데 280이 안 돼서 빨갛게 안 나온 거고요. 얘도 280 안 돼서 빨갛게 안 나온 거고요. 자,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에 가서 수식이다. 행 전체가 그 무조건 수식이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빨갛게 보이고 뭐 지급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뭐 노랗게 보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급이 이거이면서 지급액이 저거인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뭐 이거 했으니까 and라는 거로 이렇게 옆에 놔요. 이게 직접 수식을 써줘야 되죠. 그때 달러 표시는 앞에만 들어간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잠깐만 가서만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서명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부서명 계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부서 코드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자가 G2로 되어 있으면 총무부고요. 그 다음에 AC로 되어 있으면 AC면 경리부고요. 그 다음에 MK로 되어 있으면 마케팅부라고 써 있는데 어차피 경우의 수는 총무부냐 경리부냐 마케팅부 셋 중에 하나니까는 뭐 두 번만 물어보면 되겠대요. 그래서 if 는 if left 부서 코드에 두 개가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건 두 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G이면 총무부가 되고 아니면 다시 if left 부서 코드에 두 글자가 이번에는 AC이면 그때는 경리부가 되는 건가요? 경리부가 되고 총무부도 아니고 경리부도 아니고 무조건 다 마케팅부가 되겠죠? 마케팅부가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서 코드라고 하는 것은 A의 세 번째 셀이네요. 그렇죠? A의 세 번째 셀. 이것도 A의 세 번째 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붙인다면은 답이 아마도 다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if 그러면 앞에서 묻고 그 다음에 뭐 왼쪽에 두 글자인지 오른쪽에 몇 글자인지 중간에 몇 글자인지 걔가 이거냐 저거냐 물으면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거죠. 같으냐 크거나 같으냐 뭐 작거나 같으냐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예. 조건부 서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셀 주소 앞에 달러가 들어갔었죠. 앞에만. 그러면 일반 함수를 계산할 때는 달러 들어갈 일은 없어요.
VLOOKUP, HLOOKUP 랭크 함수 아니면 달러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예. 2번 문제는 어떻게 푸나 볼까요? 잠깐만요. 글자가 너무 커서 줄여놓고 볼게요. 도서관 이용 학생들 중에서 3학년 2반 학생들 어디 갔어? 여기 3학년이면서 2반인 학생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네. 그렇죠? 예. 도서관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3학년이면서 2반인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건데 조건이 두 개네요. 3학년이다, 2반이다 라는 거. 그럼 count if s를 써야죠. 는 count if s 여기 학년 중에서 3학년 반 중에서 2반 이거죠? 학년 중에서 3학년 반 중에서 2반 그리고 앰퍼센드 결합해서 어떻게 하라고 써있어요? 몇 명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면 학년은 어디죠? 학년은 G3부터 G11이죠? G3부터 G11이고 반은 어디죠? 반은 H3부터 H11이고 자, 이렇게 이 범위 중에서 3이 들어있는 거, 이 범위 중에서 2라고 되어 있는 애들. 아까 3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명 하고 붙이려니까 램퍼스를 깔아봤다. sum if s는 조건이 2개 이상이 되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average if s는 조건이 2개 이상이 됐을 때 평균을 구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인원수를 세는 거니까 count if s를 쓰는 거죠. 예. 3번 문제는 뭔가요? 총점이 가장 높은 3명은 금운동, 그 외에는 공백. 오, 이거 참 어렵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이 부분이 3번 나와야 되잖아. 오. 총점에서 가장 높은 3명을 선발해서 금, 은, 동, 그 외에는 빈칸 이렇게 처리하래요. 그럼 if가 4번 나와야 돼. 4번. 는 if 순위가 1이니 그러면 뭐죠? 금. 아니면 다시 if 물어봐서 순위가 2니? 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은. 다시 if 물어봐서 순위가 3. 그러면 동. 그것도 아니면 빈칸.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if를 2번밖에 안 냈어요. 근데 2번을 내던 100번을 내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위는 이제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죠? 랭크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얘도 랭크를 써서 어쩌고 저쩌고 써야 될 테고, 얘도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순위 구하는 거는 누구다? 내 총점이 어디 있나 볼까요? 예. 뒤에 15번째가 어디에서
뒤 15번째부터 시작해서 뒤에 24번째, 뒤에 24번째. 그때 요거는 달러가 들어가야죠. 얘는 달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 랭크 구하는 함수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길게 보이는데,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분 자르면 반복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3번은 이게 과거에 나왔다는 걸 봐서 조금 의아스럽네요. if를 3번이나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 뭔가요? 잠깐만, 얘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나왔네. 금운동 나오고 나머지는 다 땡 이렇게. 예. 그대로 넣어봤더니 이상 없이 나왔어요. 우리 교재 어디 있나 볼까요? 예, 141페이지 오른쪽에 3번 문제, 수상에 관한 문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물어봤네요. 자,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볼까요? 할인율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코드가 요거 C래. C는 뭐예요? 할인율이 8%네. S는 18%. 근데 문제 어떻게 하래요? 주문량하고 상관없이 할인율 맞추려고 하는 거죠? 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는 VLOOKUP 왼쪽에 한 글자 잘라야 되니까 left 제품 코드 큰 한 글자, 얘가 이 중에서 F4바퀴 누르고 컴마 S 같으면 코드, 그거에 대한 할인율이니까 코드가 첫 번째, 할인율이 두 번째니까 2 컴마 유사하게 일치, 정확히 일치.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써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예요? 만약에 K가 아니라 L 그러면 어떻게 돼? L은 없잖아요, 코드가. 근데 얘가 어차피 L 코드 찾는 건 아니잖아. C 코드, K 코드, Z 코드 꼭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Z 같으면 20%고 K 같으면 15%고 그런 거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도 돼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도 되고 여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C 8%, S 18%, F 15, F가 10%, K 20%, K가 15, Z가 20, C가 8%, S 18, F가 10, K가 15. 예. 이상 없네요. 공식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요거는 뭐다? 왼쪽에 있는 한 글자, 그래서 그 글자에 따라서 K20부터 L24까지 있는 이 사이에는 요 참조표죠. 참조표. 여기 따라서 코드는 1, 할인율은 2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가져왔다. 그 똑같이 일치하는 걸 찾든지 비스무리 일치하는 걸 찾든지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다. 5번은 뭐죠? 5번 지점이 강남이면서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지점이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800개 이상인. 근데 지점이 강남이 아니라 여기 강북밖에 없는데. 조건을 2의 35번째, 2의 35번째, 여기서부터 F의 38번째, 예, 요 안에다가 이걸 조건을 걸려요. 그럼 뭐라고 할까? G점이 엔터 강남 판매량이 그거나 갖다 팔고. 지점이 강남이면서 저기 강북밖에 없으니까 판매량이 800개 이상을 찾으려니까 강북이면서 만약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700개 이상 그러면 떨어져 있잖아요. 얘도. 지점과 판매량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조건을 못 걸어요. 여기 지점이 강북이니까 조건을 못 거는 건 알겠는데 강남 지점이면서 800개 이상을 찾아라 그러면 지점과 판매량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첫 번째 칸이고 세 번째 칸이니까 붙어 있지 않잖아요. 조건을 못 걸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뒷섬, 여기다가 뒷섬 뒷섬 가로 열고 전체, 그 다음에 필드 뭐 판매 총액, 조건은 뭐 지점이 강남이면서 이렇고 저렇고. 예, 3,000. 오, 틀렸네. 뒷섬이 아니라 평균 가라 그랬죠? 아이고 참네. AVR 레이즈 D 에버레이지네요. 네, 1000 얼마 나왔네요. (138페이지) 문제 3번의 분석 작업. 답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분석 작업으로 가보면요. 아이스크림 매출이익 현황표에서 수익률이 변동되는 시나리오를 만들래네요. 그렇죠? 그러면 A의 20번째가 수익률이 25%인데 얘가 30% 20%로 변동이 될 때 과연 매출이익 총액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찾는 거죠. 자, A의 20번째 셀에는 이름 상자에다가 수익률이라고 하나 써주고, 수익률. 그 다음에 2의 17번째 셀 여기에는 매출이익 총액, 매출이익 총액이라고 써주고, 두 개 셀의 이름을 선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하겠죠. 이때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 증가, 그 다음에 변경되는 셀은 25%짜리 얘죠. 그리고 확인, 이때 얼마? 0.3 30% 추가. 수익률 감소, 인하, 수익률 인하. 수익률 인하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변경돼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얘는 20%, 0.2, 20%라고 쓰셔도 되고 0.2라고 쓰셔도 돼요. 하긴.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요약을 해야 되겠죠? 요약 버튼 누르면
결과되는 셀은 여기 맞고요. 확인. 그러면 분석 작업 시트 앞에 위치되게 되는 거니까 굳이 뭐 건들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요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분석 작업 2번은 이거 뭐죠? 데이터 표인가요? 예. 자, 데이터 표 기억나세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 공식이 들어와야죠. 이 공식이 여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는하고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는하고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엔터를 치면 결과는 나오고 블럭 잡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이때 행은 뭐죠? 행은 개월수인가요? 행은 개월수. 열은 뭐죠? 이자율. 여기 누르면 잘못했나 보다. 잠깐만요. 다시 가상분석 데이터표에 가서 행이 가로죠? 가로. 네. 이자율이죠? 이자율. 여기 8%고 열은 요거죠? 개월수. 거꾸로 했네 제가. 답이 나왔죠. X축하고 Y축하고 틀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행은 요게 행이고 열은 요게 열이죠. 예. 이때 분석 작업도 하나 했고요. 매크로에서는 F5부터 F16번째까지의 얘들 분기별 4개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하고 H3 Alt키 눌러서 H3부터 I의 5까지 이렇게 여기다가 평균 입력하고 그리고 이 도형을 클릭하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이때 평균 기록 확인.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클릭하고 평균을 계산할 때요, 이거를 수식에 가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수식에 가서 자동화기 옆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평균 누르면 한꺼번에 착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쭉 블럭 잡아서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했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평균이 매크로가 다 완성이 됐으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꼭 눌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자, 이걸 누를 때 착 하니 답이 계산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 가면 매크로를 쓰겠죠. 여기다가요, 뭐 평균 구하기. 그래서 기록을 누르고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저장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마우스로 계산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했었어요. 아까는요, 우리 보통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얘를 블럭 잡아서 엔터 치고 얘를 자동 채우기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우리 수식에 가서 자동화계 합계 구하는 것처럼 평균 누르면
알아서 평균이 한꺼번에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평균이 계산이 된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B5부터 F16까지 요 쉼표 찍는 거죠. 홈에 가서 요 쉼표 찍는 거죠. 콕 찍으면 매크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요거 콕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매크로 하나 만들래요. 그러면 볼까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 눌러서 H8부터 I에 10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쉼표고요. 쉼표고요. 기록 확인. 그 다음에는 뭐 블록 잡아서 홈에 가서 쉼표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 눌러서 그 텍스트 편집. 그 다음에 뭐라고 쓴다? 쉼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고쳐주면 아까는 얘들이 쉼표 없었는데 얘를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탈각하고 쉼표가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네. 매크로는 막 요상하게 내지는 않아요. 뭐 블럭 잡아서 합계를 구해라, 뭐 이쪽에 합계를 계산해라, 아니면 뭐 테두리 선을 그려라, 아니면 뭐 평균을 계산해라, 뭐 쉼표가 찍히게끔 해라 하는 그런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수정하고 편집했던 내용처럼 그런 정도만 문제를 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매크로다 보니까 도형 그리는 거, 단추 그리는 거,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묻는 거지, 함수 계산하는 걸 어렵게 내거나 무슨 뭐 꾸미는 걸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차트 작업은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자,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아래는 지금 세로 막대로 되는데 얘는 가로 막대잖아요. 그 다음에 수강료 재료비가 있는데 모집 인원은 빼래요. 근데 모집 인원이 보여야 빼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에 가면 여기 차트 영역 말고 여기 가서 수강 인원 있네, 모집 인원 있네. 얘를 클릭하면 밑에 보이네요. 이때 딜리트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 뭐. 본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부분 다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서 모집 인원을 제거하셔도 돼요. 이렇게 모집 인원 항목을 제거하셔도 여기 제거가 돼요. 그런데 차트 영역에 있는 레이아웃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계열만 선택하면 보이지도 않았던 게 선택이 되겠죠? 딜리트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바꿔야죠. 차트 종류는 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가 가로막대로 되어 있는 애를 뭐로 바꿔야 돼요? 세로막대로 바꿔야죠. 확인 누르면 세로막대로 바뀌겠죠. 그럼 치즈피자서부터 양장피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왼쪽에 금액 넣어야 되고 아래쪽에 요리명 넣어야 되고. 예. 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은 있으니까 두고 축 제목에 가서 세로 제목 하나 넣고 축 제목에 가서 가로 제목 넣고. 그래서 세로 제목, 축 제목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가로 제목, 축 제목은 요리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최소값, 여기 왼쪽에 숫자 있죠? 이 숫자의 값을 최소값도 10,000, 주 단위도 10,000.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서 최소값을 자동으로 놓지 말고 고정으로 가서 얼마? 10,000. 주 단위도 자동으로 놓지 말고 고정해 가서 얼마? 10,000.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가 차트 영역에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라 그러면 되죠. 둥글게. 차트 영역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면, 그래서 닫기를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차트는 끝난 겁니다.